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12화로 찾아왔고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분양 단지가 많죠. 그중에서 가장 핫한 단지일 수도 있는데 잠실 르에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잠실 르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보통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는데 일단 얘부터 좀 얘기하고 이 단지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적 분양가는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상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가격 자체는 16억에서 19억 정도, 59냐 74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억이 좀 안 되는 가격이 나왔는데 오늘 뭐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주변 단지 시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통 지금 유튜브 영상들이라든가 여러 뭐 카페 글들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10억 마진이 날 거다. 5구형 기준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써놨는데 15억 마진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각하시는 것보다 마진이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분상제와 627 대책이 오묘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단지에서 보는 경쟁률보다. 왜냐면 현금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보통 1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얘가 26년 1월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따라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단지인데 여하튼 얘가 최근 어떤 벌어지고 있는 잠실이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8년 정도의 단지들이 쭉 한번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들어가는 59 신축들이 30억 오버 즉 30억이 넘어갈 거란 걸 확증하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35억을 향해서 시도하는 시발점이 되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84 기준으로는 신축 같은 경우에 40억이 오버하는 것 같다고 확증해 줄 단지이자 45억 선을 시도하는 지금 사실 아리팍이 50억대가 좀 넘어서 거래되고 있는데 근접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단지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즉 잠실 신축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10억이 아니라 저는 좀 보수적이지 않게 봤을 때 10억 마진도 가능한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이제 좀 이따가 주변 단지하고 분석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은 향후 강남 주택 가격의 지지대가 될 단지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내후년에 나올 DH 클래스트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84형 9평 기준 최고가 즉 분양가 말고요. 한강변에 있고 한강 조망 가능하고 이랬을 때 대략 80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한 데다가 이렇게 너무 비싼 단지죠. 사실은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얘가 만약 실제로 15억 마진하고 잠실 신축 59와 84에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어디가 움직여야 될까요? 바로 옆에는 강동이 움직일 거고 강일지구도 움직일 거고 그럼 바로 옆에는 미사도 움직여야 될 겁니다. 기존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반포라든가 강남의 가장 핵심 단지들 있죠. 이곳들이 천정부지 가격이 올랐어요. 언밸리 같은 경우에 9평 70억을 치기도 했으니까 얘하고 기타 수도권 지역에 대략 전고점 12억에서 15억이었던 단지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간에 기준점들이 잠시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내에서.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반포나 압구정 대치 다음으로 괜찮다고 평가받는 지역이 목동하고 잠실이에요. 잠실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간 뒤에 신축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잠레아라든가 얘네들이 들어가죠. 지금 르에를 비롯해서. 그리고 목동 쪽도 아직 진전이 없었잖아요. 즉 선두주자 반포나 대치나 압구정이 있었는데 그 가격과 수도권 상급지요. 각각 지역에서의 광교라든가 판교라든가 미사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확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중간 기준점이 돼야 될 잠실이나 목동 이런 애들이 없어서 물론 중간에 둔촌 주공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건 잠실이나 목동에 비하면 좀 빠지죠. 따라서 얘가 반포 대치 압구정에 이은 기준점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서열대로 이제 가격들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워낙에 큰 차이가 맨 위하고 서울의 A급지하고 수도권의 A급지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 중간 기준점들 잠실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들어서고 사실은 최근에는 용산 쪽이라든가 이쪽들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가격들이 변동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수도권의 A급지들의 움직임도 우상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얘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급 대책이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그리고 재건축들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도 공급 측면인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미칠 영향
즉 얘 단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방으로는 반포라든가 대치, 압구정 쪽의 아파트 가격도 움직이게 할 것 같고요. 하방 쪽으로도 수도권 A급지들의 또 그 수도권 A급지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 이하 중위 가격대 아파트들, 보통 제가 8억에서 12억 사이 아파트들, 얘네들까지도 추동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미리 투자가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대에 들어가서 사격을 준비하면 교관이 외치는 말이죠.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을 개시. 그러면 이제부터 쏘기 시작하죠. 준비된 군인부터.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면 6.27 대책이 발표되면서 저는 6.27 대책 자체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나온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대책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 유동성 증가를 갖다가 제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억 대출 제한이라 총량 규제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하반기에 총량 대출을 50% 줄였단 말이에요.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고, 그렇게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까 인별 한도를 줄이지 않으면 다수에게 혜택이 못 들어가요, 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총량 규제에 따른 6억 대출 제한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든 문제점이 하나씩 생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단지에서 보이는 뭡니까? 현금 부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얘가 보통 한 16억에서 19억 정도 5분야 7사에 따라서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일단 6억 대출 제한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대략 12억 이상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준비된 사수 누굽니까? 현금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로부터 일단 사격 개시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한 줄 평을 써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준비된 사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잠실의를 선별 단지로 선정한 이유는 뭐 간단하죠. 여기 빨갛게 해놨습니다. 서울 분상제입니다. 서울인데 분상제다. 그러면 일단 당첨 확률이 확 낮아지지만 일단 묻고 따지도 않고 던져봐야죠. 넣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대단지예요. 근데 얘는 뭐 서울의 분상제라는 이유 이외에도 일단 대단지입니다. 1865세대, 2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고요. 잠실에 들어가는 간만에 들어가는 신축입니다. 2008년 이후로 근 20년 돼가면서 들어가게 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잠레아라든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역세권입니다. 잠실역과 한성백제역, 여기가 르엘이죠. 26년 1월 예정. 바로 앞에 잠실역 8호선 2호선 이용할 수 있고, 잠실 나루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북쪽으로 가시고자 한다면 옹천토성역도 300m가 안 되고요. 잠실역도 길 하나 건너면 되죠. 300m급. 잠실 나루역도 단지 위쪽에서는 150m급. 한성백제역이 있는데 9호선이죠. 얘까지도 거리 멀지 않습니다. 한 700m급 충분히 도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고요. 위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롯데월드 있고 석촌호수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한강 쪽으로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편 나무랄 게 없죠. 28, 9호선 수도권의 주요한 전철 노선 다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갖출 단지로 제가 보통 선별단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얘는 하방 경직성이 아니라 일단 상당한 이윤을 내고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갖다가 주도할 만한, 얘 하나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 위치상 상방으로도, 즉 반포나 압구정 대치에도, 그 다음에 하방으로도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A급지들에도 얘의 성공이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 자체는 당연히 하방 경직성을 넘어선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온다나 이제 잠실 쪽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1년 정고점을 뚫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심도가 높죠. 이 송파 잠실에 대한 그걸 또 볼 수 있는 단지고, 기타 화제성,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6.27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택 가격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책이고 적절한 시기에 나온 대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홍수와도 같은 공급 부족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방 정도를 쌓아놓은 거지 댐의 역할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왕숙신도시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6.27 대책이 미치는 영향이 그것만 가지고 미칠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봅니다.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올 거고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9월 초에 분양이기 때문에 6.27 대책으로부터 대략 3개월 차가 돼가는 시기에 보통 이런 대책의 약발이 3개월에서 6개월 간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은 6.27 대책이 어떤 좋은 대책이고 적절한 시기에 나온 대책이지만 문제점이 있었죠.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의미에서도 좀 파악해 볼 만한 단지다. 이렇게 해서 선별단지 영상으로 찍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사실 얘는 좀 빠르게 진화될 것 같긴 해요. 워낙에 많이 얘기가 된 단지라서 8월 29일 특공이 있고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반 청약인데 좀 특이한 건 1순위가 1일하고 2일날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몰릴 걸 예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금 부자가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단지일 것 같기도 해요. 교통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잠실역하고 한성 백제역 이외에도 잠실 나루역이라든가 여러 역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일반 분양 물량은 재건축이다 보니까 1865세대 대규모 단지지만 216세대만 나옵니다. 그 중에 특공이 106세대, 일반이 110세대. 일반 분양 상당히 적다. 사실 이것도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 비싸거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근데 특공의 생애첫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노부모 부양이나 뭐 다자녀 뭐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혼특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대수 많이 차지하는데 과연 이런 정책이 집값 안정 측면에서도 만든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집값을 움직이는 건 유주택자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자산이 모여있죠. 이미 유주택자라는 얘기는 보통 30, 40대를 지나면서 주택을 구입했었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좋은 데를 가고자 하는 욕망과 자산이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가격을 올리는데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분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분양된 다음에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가격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하튼 특공이 하여튼 많고요. 특공이 106세대 일반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35층이고 13개동이 이루어집니다. 투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쁘죠? 스카이 브릿지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고급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조합이 좀 타협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사실 그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지 단점으로 작용할지는 추후에 보게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6년 1월 빨간색 써놨습니다. 9월에 분양합니다. 그럼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되네요. 6개월도 안 되네요. 따라서 자금 여력이 되셔야 된다는 거. 즉 627 대책에 더불어서 짧은 입주 대기 기간도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상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재당첨 10년 당연히 제한되고요. 전매 3년이고 거주 의무도 3년이 있습니다. 여하튼 전매 제한도 그렇고 거주 의무도 그렇고 입주 대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지만 안전마진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상쇄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는요 59형과 7상이 나왔습니다. 공급은 보시면 이렇게 분양가 써있어요. 대지비 건축비 이렇게 써있는데 59는 B형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은 10억 4천에서 16억 2천 즉 15.5억에서 16억 정도에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사형 같은 경우에도 A형은 없고 B형과 C형이 있습니다. 반상형이 없다는 얘기죠. 17억부터 시작해서 고층 같은 경우에 18억 6천 19억 선에 가깝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뒀습니다. 59형 15.5억에서 16.2억이 기본 분양가, 74 17.7억에서 18.6억이 기본 분양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써놨지만 소득 기준과 대출 제한 같은 거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공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격대의 분양에서 특공을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일반 공급의 확대를 좀 늘리는 게 전체적인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니라서 간단히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확장비는 59형이 880, 74형이 10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쌉니다. 대신 얘는 자동 옵션이에요. 얘는 입주대 기간이 6개월 남았다는 건 거의 공사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확장이 났죠. 따라서 일종의 강제 옵션인데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았다. 민가 분양 물량치고 물론 분양가에 이미 다 녹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나름이죠. 에어컨은 내기 기준 820에서 890입니다. 형에 따라 조금 달라서 이렇게 써놨고요. 얘도 내기 기준으로 그냥 준수하게 나왔다. 보통 5기 기준 950에서 1000이고 내기가 750에서 850 사이거든요. 대충 맞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옵션이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일단 공급원의 옵션, 유상 옵션이 다른 선택 옵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델하우스에 문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 선택 품목에 발코니, 그 다음에 에어컨, 그리고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다 그대로 해서 준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따로 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단지와 다르게 옵션에다가는 물음표 써놨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 가격에다 제가 원래 어떻게 합니까? 보통 풀옵션으로 해서 고급 옵션 다 때려박은 걸로 실제 분양가를 계산해 드리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요거 해서 2000 정도 그냥 더했습니다. 근데 2000 더하는 데다가 옵션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서 하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약 5천 정도 다 있다. 그래서 실질 분양가를 뽑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얘보다는 조금 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 분양가 얼마냐? 5구형 같은 경우는 16억에서 17억, 기본 분양가에 대략 5천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4형 경우에는 18억에서 19억, 마찬가지로 5천 정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얘는 안전마진 생각해봤을 때 실질 분양가 몇천 차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인데 의미가 없죠. 중도금 60%도 11월, 12월에 다 30%씩 두 번에 걸쳐 내야 되고 잔금 1월에 20% 나머지 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대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현금 동원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도는 3베이 및 탑상형 2.6m 층고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45하고 51도인데 5구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통은 여기 쪽에 현관이 있고 여기에 침실이 있어야 포베이가 되죠.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고요. 현관이 이쪽에 있고 침실이 이런 형태로 2번, 3번 방이 있다. 왼쪽은 일반적인 59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오른쪽 부분이 좀 다르게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은 일반적인 59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식탁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놓으시죠. 그냥 작게. 거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조금 가늠은 제가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합원분이 좋은 것들이 많이 넘어가서 74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나왔는데 둘 다 탑상형입니다. A가 빠졌죠. B타입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탑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이는데 오픈 발코니가 있습니다. 사실 오픈 발코니는 식물 같은 거 키우시는 거 제외하고는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픈 발코니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탁자나 이런 걸 놓기는 한데 지인 찬스로 많이 좀 방문을 해봤는데 그렇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죠. 그 다음에 74C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율이 좀 제대로 나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옆으로 늘어지게 그림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역시나 뭐 탑상형인데 좀 옆으로 길어진 느낌이 한데 실제로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침실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실이 뭐 B형도 그렇지만 이렇게 두 쪽으로 나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이다. 복도 팬트리 있고요. 사실 평면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안전마진이 크기 때문에 자 3베이 및 탑상형으로 중심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6m 층고가 있습니다. 보통 2.3m 좀 높여주면 2.4m인데 얘는 2.6m라고 해요. 보통 반포 있는 단지들도 뭐 대표적인 아리팍 같은 데도 2.6m죠. 2.6m면은 훨씬 쾌적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다만 층간소음 같은 게 좀 잘 해결돼야 되죠. 왠지 층고 높으면 층간소음이 더 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아리팍의 유일한 단점 중 층간소음이 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라는 정도. 자체 편의성은 커뮤니티 잘 갖춰졌습니다. 피트니스부터 시작해서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피닝룸, 자전거 뭐 빠르게 타는 이런 거죠. 자전거 에어로빅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실내 클라이밍이라든가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수영장과 사우나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도서관이라든가 아까 보셨지만 스카이 브릿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 라운지하고 북 라운지도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도 3개인가 들어가 줍니다.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죠. 잘 만들어 놨죠. 실내 체육관이 2층 정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 클라이밍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스피닝룸, GX룸 이런 거 전부 다 잘 피트니스 클럽과 더불어서 만들어져 있고 선큰도 있습니다. 가운데 채광 잘 되게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습니다. 대략 보기는 4레인짜리인 것 같다고 보이고요. 옆에 뭐 자쿠지 같은 것도 설치 혹은 유아용 풀장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들어가 있고요. 코인 세탁실도 알차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게스트하우스 들어가고 독서실이죠. 스터디룸이었는데 남녀 구분해서 들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키즈 도서관 이런 거 그룹 스터디룸이라든가 라운지도 들어가 줍니다. 스튜디오도 들어가 주고요. 시니어 센터는 대부분 있고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연결 브릿지가 있고 스카이 바 라운지. 그림으로 보면 탁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작을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북 라운지가 있고요. 한층 더 위에 스카이 북 라운지가 2개 층으로 32층과 33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30층, 31층인가? 거기에 오히려 카페가 2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거기는 브릿지는 없죠. 대신에 스카이 북 라운지는 또 따로 다른 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요. 브릿지가 예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단지죠. 롯데캐슬의 고급 브랜드잖아요. 레일 자체가.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특히나 독특하게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 브릿지가 이쪽에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이쪽에 있네요. 커뮤니티 센터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좋은 단지죠. 다 들어가 있는 거 좋은데 뭐 티하우스도 있습니다. 따로. 커뮤니티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게 저는 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단지마다 지역마다 좀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단점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급 브랜드 아파트 단지라는 측면에서 규모가 비슷한 게 뭐 여러 단지가 있지만 아크로 리버파크
레오파크가 반포 쪽에 있잖아요. 물론 걔는 구축이 됐죠. 이제 8년이 넘어서 구축을 향해 가고 있죠.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하우스라든 카페 같은 게 좀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스카이 카페가 따로 있고 두 군데 정도에 따로 카페들이 있고 하거든요. 분산된 게 장단점이 있죠. 규모는 조금 작을지만 좀 한적한 느낌이 더 들 수가 있는데 얘는 딱 가운데 커뮤니티센터가 다 박혀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단지입니다. 수영장이 들어갔잖아요. 사우나가 들어갔고 실내 체육관 같은 거 들어갔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실내 체육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고 지상 체육 시설들은 좀 있는데 그래서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차는 1.52대 1입니다. 사실 엘리트 있잖아요. 얘네들 좀 이따 이제 가격 비교해야 되는데 이쪽 보시면 주차가 1.35, 1.41, 1.3이에요. 당연히 더 좋죠. 다만 저는 고급 브랜드 단지인데 1.52대는 좀 적다. 어디에 비해서? 반포 같은데. 예를 들면 아리팍도 그렇고 그 옆에 최근에 들어온 원베일리라든가 원펜타스라든가 기본적으로 1.8대가 넘어가거든요. 물론 1.8대까지 했을 때 뭐 아리팍도 제가 밤에 한번 방문한 적인데 차가 많이 남아돌긴 해요. 예, 많이 남아돌긴 하는데 그래서 부족할 것 같진 않지만 원래 주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면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가 잠실 내에서 특히나 2008년도에 들어갔던 단지들보다는 좋은 건 맞는데 좀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조금 아쉬운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은 잠동초와 잠실 방이중은 제가 써놨는데요. 잠실에서 교육 얘기하는 거는 의미는 없는 동네 중에 하나죠. 그래도 일단 보여드리면 여기 레일이 있고요. 잠실 잠동초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 돼요. 학군을 찍고 학교를 찍어보시면 이 잠동초 배정으로 이렇게 초록색이 배정 지역이거든요. 옆에 잠실초가 있는데 잠실초는 이쪽까지 배정, 잠레아가 여기에 배정되는 거였죠. 따라서 잠동초를 가야 되는데 거리는 멀진 않아요. 대략 한 400m급 큰 길을 건너야 된다는 게 조금 저학년들에게는 그렇긴 한데 멀지는 않다. 약간은 아쉽죠. 초품학급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바로 건너편에 방이중도 있고요. 잠동초 좀 더 바로 옆에 잠실중학교 붙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히나 뭐 어차피 성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초중고가 한 400m 거리에 있다. 약간 초품화, 중품화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보고요. 학원가는 일단 잠실이잖아요. 잠실 자체도 학원가 잘 형성돼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가 대치 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다 다닙니다. 반포에서도 대치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따라서 교육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성 또한 석촌호수와 잠실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따라서 편의성은 그냥 잠실이라는 말로 그냥 대체하면 되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분양가 적절하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이 좀 길어져서 잠깐 끊고 다음 영상 2편을 통해서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편 내일 올라올 것 같은데요. 2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마진 15억이라든가 주변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 상방으로 미칠 영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